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민테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민테크가 금일 하락을 좀 했죠. 6% 정도 주가가 밀렸는데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딱히 주가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.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 2차 전지 쪽 수급이 좀 빠지면서 기존의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터배터리가 현재 유럽, 독일 미넨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, 내일 모레까지 해서 3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좀 진행이 되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터배터리의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관련해서는 사실 ESS 이야기죠. 당연하게도. 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 삼성 SDI 쪽에서 이 ESS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일쯤 좀 기사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각 기사가 하나 둘 정도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사실 이 민테크라는 기업은 ESS 시장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. 그리고 ESS 관련해서 특히 이 국내 EIS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는 이 민테크가 90% 이상의 시장의 점유율, 즉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민테크의 성장률 역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이 ESS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쪽 인터배터리 기사와 그리고 삼성 SDI 쪽 인터배터리 기사를 좀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보호예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민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 잠깐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까지 이제 주가 하락이 쭉 이어지다가 강한 반등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. 일단은 기준봉을 세웠지만 그 기준봉을 오늘 좀 이탈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중심값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 다시 회복해주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금 이 하락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ESS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도 좀 수급을 받아야지 민테크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기사 그러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G 에너지솔루션 기사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고요. 제가 기사를 전체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체크한 부분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독일 미넨에서 19일 개최되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해서 주택용 그리고 전력망 주요 신제품 전시와 함께 유럽 ESS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.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거는 뭐 이 장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장 조사 업체인 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리튬 배터리, 리튬 이온 배터리 ESS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로 27% 증가한 235 기가와트시를 기록할 전망이고요. 이후에 성장을 기록해서 2035년에는 618기가와트시로 증가하고 금액 규모로는 800억 달러, 즉 110조 원 규모를 이룰 것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합니다.
굉장히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죠. 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입니다. 10년 동안 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성장률 자체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유럽 ESS 시장도 고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NEF는 이 유럽 ESS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GW시에서 2030년까지 76.6GW시로 약 6배가량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.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ESS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전용 생산 라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, 유럽의 경우 이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기존 70GW시 수준인 이 생산 능력도 90GW시로 증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LG 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고 이 환경 규제도 선진화되어 잠재적인 ESS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고, 압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ESS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유럽 시장 현지 생산 그리고 현지 판매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결국에는 ESS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쪽 기사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왜냐? 이 민테크의 이 고객사가 이 LG 에너지솔루션, 현대차그룹, 삼성 SDI, SK온,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뭐 이런 배터리 3사 그리고 현대차그룹 쪽 이슈는 좀 바로바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.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.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이 해당 구간에서도 이슈가 이제 그 현대차랑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.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 배터리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검사 장비 부분에 있어서 주가 반영이 되면서 민테크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삼성 SDI 쪽 기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성 SDI 쪽도 정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 삼성 SDI는 19일부터 3일간 똑같죠? 네, 참여해서 용량과 안정성이 강화된 SBB 1.5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삼성의 이제 배터리 박스를 좀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중간에도 이 기술력이라던가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초격차 기술 경쟁력으로 구현한 이 SBB, 삼성 배터리 박스,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 출시와 AI 시대 가속화에 따른 신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계속해서 이 AI 쪽 관련해서 이슈가 끊임없는 상황이고, 그 데이터 센터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 측면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함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하게도 ESS 시장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, 그로 인해서 이 민테크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ESS 관련해서는 기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시장에서 사실 이걸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.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5월 3일날 이제 상장 직후에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다수 좀 쏟아진 상황이고, 그리고 6월 3일날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, 이때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300만 주인가 아마 그 정도 풀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월까지
6개월까지 이제 600만 주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3개월 뒤에는 이제 130만 주 정도 아마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겁니다. 보유예수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는 제가 이전 영상에 남겨놨으니까요. 이전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타 금융 쪽이라든가 이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수급 여부를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, 크게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없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.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이 개인 창구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,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토스증권, 그리고 삼성, 그리고 신한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대신까지 해가지고 10만 주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삼성 창고 같은 경우는 최근 20일 기준으로 11만 주 정도 꾸준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미래에셋도 어차피 이제 개인 창구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뭐 신한투자증권, 하나증권 등등등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,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서 추세를 잃어버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만약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,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만원 가격대 구간에서 이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민테크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